네, 안녕하세요. 건강 톡톡 지킴이 김가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눈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나 또 오해하고 있을 황반변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과 박규형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 박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잠깐! 최신 의학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까용! 자, 교수님 첫 질문에 앞서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사연 먼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여성입니다. 몇 년 전부터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 글씨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노안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돋보기를 사서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돋보기를 써도 글씨가 흐릿흐릿하고 중심 부분이 잘 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친구들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병원에 갔더니 황반변성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황반변성이 완전히 실명되는 병이라고 알고 있어서 엄청 걱정을 했어요. 이 병은 정말로 시력을 잃게 하는 병인가요? 또 이미 많이 진행된 건 아닌지 아주 걱정이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처럼 정말 황반변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교수님, 황반변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눈을 사진기에 비유하면 망막은 사진기의 필름에 해당을 하고요. 망막에는 황반이라는 아주 중요한 중심 부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심 초점이 맺는 부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기에서 그 필름이 손상이 되면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눈에서도 망막,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 특히 황반 부위가 손상이 되면 물체상이 제대로 맺히지가 않아서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은 이 황반 부위에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초점이 맺히는 그 황반 부위 밑에 노화와 관련된 노폐물, 지질 단백질 같은 것들이 제대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배출이 되지 않고 쌓여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노화와 관련된 노폐물이 황반 밑에 쌓이면은 이 노폐물들이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 반응,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그 위에 있는 시세포들이 손상이 되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시세포가 망가져서 시력을 상실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시력을 잃는다는 거 걱정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황반변성은 그 중심 시력에 영향을 미쳐서 독서나 운전 같은 정밀한 작업은 어려워질 수 있지만은 주변부 시력은 대부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황반변성의 증상이 생겼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 발견해서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연자분처럼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사연자분처럼 이게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노안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제때 치료를 받는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황반변성이 초기 증상은 노안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성인분들이 초기 증상을 간과하곤 하죠. 하지만 증상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반드시 망막을 전문으로 보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50세 이상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특정 이제 나이를 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나이와 관련이 있는지 황반변성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황반변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아주 복합적인 복합적인 질환이고요. 우선 가장 큰 원인이 노화가 되겠습니다. 노화로 인해서 노폐물이 눈에서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고 망막 밑에 쌓여가지고 그로 인해 변성이 생기고 혈관이 발생해서 실명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이 질환은 어린이나 젊은 성인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노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거기에 더불어 이제 발생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흡연입니다. 흡연. 예, 흡연은 네. 자체로 황반변성 발생을 두세 배 증가시키고요. 두세 배나요? 예, 또한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 아주 기름진 식단, 비만이 있거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환경적인 위험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하고요. 네. 여기에 유전인자가 깊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나 형제나 친척 중에 황반변성을 앓은 친척이 있다면 본인도 황반변성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친척 중에 혹은 가족 중에 황반변성의 병력이 있으신 사람들은 네. 특별히 황반변성 발생에 더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이런 원인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40대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걸 했었는데 네. 10년 전에는 40대 황반변성 유병률이 1%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약 3.6% 정도로 한 3배 정도 늘어났죠. 그 원인을 제가 추정해 보건대는 황반변성이 이게 눈에만 국한된 질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신 질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비만, 고혈압, 흡연 등이 황반변성을 40대에서도 더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수님, 황반변성도 진행 정도에 따라 나눠진다고 예전에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황반변성을 치료하지 않고 시간이 더 흐르면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생기는데요. 이 혈관이 생기면 출혈이 일어나고 흉터가 생겨서 실명을 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기기 전 단계를 저희가 건성 황반변성, 그 다음에 혈관이 생기면 습성 황반변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대부분 건성에서 습성으로 황반변성으로 악화가 되고 습성 황반변성이 진행되면 실명의 위험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이 약간씩 달라지는데요. 일단 건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병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네.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치료입니다. 그래서 담배나 자외선 같은 것들이 병의 진행 속도를 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글라스 착용이나 금연이 필수적이고요. 또한 베타카로틴이나 루테인, 안토시아닌 등 눈에 좋은 성분이 든 음식을 먹는 것을 권유합니다. 다만 베타카로틴의 경우에는 흡연자에게서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흡연자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또 고용량의 항산화 비타민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비타민제 말고 항산화 비타민을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습성인 경우에는 시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안구 내에 항체 주사를 놓아서 비정상적인 혈관의 활동성을 약화시키는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보통 발병 첫 해에는 매달 또는 두세 달 간격으로 주사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도 질병의 활성도에 따라서 평균 2 내지 4개월 간격으로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다만 환자에 따라서 주사 횟수가 횟수와 간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좀 좋아졌다고 주사를 끊어버리면 네. 혈관이 활성도가 다시 강해지면서 시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는 평생 안구내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술적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약물 치료보다는 수술이 더 강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1,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주사 치료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도 혹시나 수술할 수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황반변성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닙니다. 약물 치료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다면 약제와 주사를 쓰는 방식을 바꿔보거나 레이저 치료 같은 다른 치료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황반변성을 수술적 치료로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느 질환보다도 더 예방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방하거나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치료법에서 한번 언급을 이미 했지만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흡연은 황반변성의 위험을 크게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한 그 사연자분처럼 황반변성 진단을 받으셨다면 네.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해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예방을 위해서 앞전에 말씀하신 루테인이나 그런 건강 식품들을 좀 챙겨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네, 황반변성으로 진단을 받지 않으셨다면 굳이 예방 차원으로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이 들어간 건강식품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균형 있는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습관을 네.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이 사연자분께서 황반변성이 완치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 하셨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황반변성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을 하면 치료를 통해 진행을 늦출 수는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연자분께서는 현재 상태에서 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황반변성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자신과 또 가족의 눈 건강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요한 경우에는 꼭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실 걸 권유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나눠주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